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발빠르게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10월 1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경영에 과도한 개입에 관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정태욱 의원은 금감원이 민간 금융사에 대해 감독을 무기로 과도한 경영 간섭을 할 법적 권한이 있느냐고 꼬집었으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다 보니 나라 전체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기업도 위축되고 있다고 말하며 채용비리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와 관련된 기관이 처리하면 될 것을 금감원이 과도한 간섭을 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사 경영에 과도한 개입을 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의혹을 집중 제기했으며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공안부서냐며 중기부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사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사찰이 아니라 정식적인 회원사 자격 여부를 확인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는 제로페이의 1월 1일 실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사흘 전 합참 국감 때 비공개로 보고됐던 북방 한계선 정보 공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당시 합참은 북한이 서해 경비 개선을 강조한 정보를 함정 간 통신망을 통해 포착했다는 내용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사진행의 발언을 신청해 비공개 내용을 백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질의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든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안규백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비밀과 비밀이 아닌 경계선을 오간다며 비밀로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특별하게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중재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천 및 밀양 화재를 계기로 소방청에서 실시 중인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정부의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례 없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재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방청이 청와대 주도로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보조 인력으로 5개월짜리 단기 인력을 1,061명을 유례 없이 채용했다며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주인지 일자리 대책이 주인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의원은 보조인력 1,061명 중 40% 이상이 전문성이 전혀 없는 청년들이라며 특별조사가 필요한 건 맞지만 전문성 없는 청년들을 고용해서 과연 제대로 된 화재 안전조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조정묵 소방청장은 점검반은 소방직과 건축 전문가 등 전문가들이 이미 있고 채용된 인력은 보조 인력이라 별다른 전문적 지식 없어도 수행이 가능하다며 한 달간 교육도 다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재정정보원 국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의원과 재정정보원은 서로 맞고발한 상태라며 국감법에 따라 오늘 국감 자리가 불법 논란이 될 수 있어 국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심재철 의원은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경현 민주당 의원은 심의원은 증인석에 서서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반발하며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심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도 민주화 이후에 헌정사에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자 결국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감사 시작 1시간도 안 돼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20여 분 후 감사가 재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 중앙노동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은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재연됐습니다. 야당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주장했고 여당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취업자 수와 청년 실업률에 근거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 52시간제 도입에 작용했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의 상황의 심각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의 실질 권한은 고용노동부,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데 매우 편향된 친정부 인사들이 많은 불공정한 인사라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을 계획했지만 당시 노동부 용역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현실적 한계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업종별, 지역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나 통계 인프라가 부족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야당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대안으로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소식입니다. 가을색이 제법 짙어졌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모든 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축제를 준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려드립니다. 쾌청한 가을 성동구 곳곳에서는 무르익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왕십리역 광장에는 2018 성동마을 연합축제 성동에 살아요가 개최됩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청년들이 만드는 맛있는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행사인데요. 장터, 공연, 놀이마당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이웃 간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2018 태조 이성계 축제는 1999년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유서 깊은 우리 지역의 소중한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선시대 왕들의 대표적인 사냥터였던 살고지 다리, 나라의 말을 먹이는 마장을 무대로 태조 이성계가 사냥에 나서는 모습을 재현합니다. 이 퍼레이드에는 전문 퍼레이드단을 비롯해 성동구민이 함께 참여하는데요. 왕십리 광장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살고지 다리까지 길놀이, 살고지 다리 복원 제막식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살고지 체육공원에서는 성동구민 노래자랑이 펼쳐집니다. 예심을 거쳐 선발된 약 12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홍진영, 김민교 등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도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또한 성동구 성수동 및 서울숲 전역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만드는 성수도시재생축제 제2회 꽃길만 걸어요가 진행됩니다. 이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축제로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공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인데요.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이곳에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인수복로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나라 잃은 백성의 한을 동요로 달래주던 윤구경 선생의 가옥이 위치해 있는데요. 선생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성악과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와 동요의 순수한 감성이 어우러지는 콜라보 무대가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강북구 가을음악회 동요음감회가 지난 20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북구 지역 내 역사 문화인물을 재조명하는 시리즈 공연으로 지난해 고 문익환 선생 기념음악회에 이어 두 번째 무대를 연출했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음악회는 반달을 작곡하는 등 우리나라 창작동요의 선구자로 알려진 윤구경 선생의 뜻을 널리 기리고 대중가요의 그늘에 가려진 동요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반달 할아버지를 만나요를 주제로 예술회관 야외마당에서 열린 오프닝 행사는 윤구경 선생과 관련된 영상 상영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오프닝 무대에 이어 펼쳐진 메인 음악 콘서트는 대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겨 콜라보 공연에 색다른 즐거움을 선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망국의 한을 달래주던 윤구경 선생의 동요는 강북 구리버린이 합창단과 시니어 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을 타고 국악, 성악,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와 어우러져 깊어가는 가을밤의 음악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사 당일 강북구 인수복로에 위치한 윤구경 가옥에서는 반달 할아버지를 추억해요를 주제로 서울시 미래유산 제1호로 지정된 가옥 방문 예약 프로그램이 운영돼 선생의 흔적을 되새겨보는 발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강북구는 동요를 잊고 사는 어린이와 동요를 그리워하는 어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양천구는 신정동 동계울 주차장에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천구는 20일 오후 신정동 동계울 주차장에서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립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노출과 주차장 이용 등 불편 사항이 커 보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관을 건립하게 됐으며 오늘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0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날 기공식은 지역 주민과 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수영 구청장의 인사 말씀과 내빈의 축사에 이어 공사 현황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구의회와 또 그리고 집행부가 또 저와 우리 직원들이 함께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길로 또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상 4층, 지하 3층 규모의 신정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건강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와 물리치료실 등 건강지원시설, 아동발달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다양한 시설들이 설치됩니다.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복지관 시설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에 즐거움이 더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무상교복 사업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는 논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지난 9월 경기도의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경기 지역 중학교 신입생 약 11만 9천 명이 대상인데 앞으로 그 범위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의원님들과 먼저 수기를 하고요. 대표단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을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바로 상정할 수 있으면 상정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25%씩 예산을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에서 개정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25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학생보다 비교적 학비 지출이 컸던 고등학생 학부모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에 비해서 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더 오래 입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같은 학생 입장으로서 같이 진행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 무상교복 개정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뷰티 산업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18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뷰티 박람회는 미용 관련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참여업체와 바이어, 관람객들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형색색 화장품을 직접 발라도 보고 처음 보는 미용기구로 피부 상태를 측정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유기농 샴푸를 만드는 이 회사는 올해 처음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더 넓은 시장 진출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I think Korea Expo is really good about that. Is people come here because the Korea cosmetic famous. So even today, a lot of people from Taiwan, Hong Kong, India, so Middle East, USA people come to us today. Italy as well. LED 마스크로 유명한 이 회사는 뷰티 박람회에 단연간 참여하며 수출 시장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출을 하는 데에 계기는 충분히 박람회를 통해서 계기는 마련이 된다고 보고요. 소비자분들한테 직접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미용 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는 올해로 10번째를 맞았습니다. 한류 열풍과 더불어 각국에서 외국인이 더 많이 찾는 박람회로 성장했습니다. Actually, we are searching for very good quality products for beauty, and I think in this exhibition we can find almost everything what we need, and we are very excited to be here.
이번 박람회에는 40개국 250개사의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해 최대 규모의 1:1 수출 상담회도 진행합니다. 도내 기업 140여 개사를 포함해 430여 개 기업이 750개 부스를 마련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유럽 시장과 북미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이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할 거고요. 제10회 뷰티 박람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주의TV 김태희입니다. 성남 시민의 날이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시민 공모를 통해 확정한 민선 7기 시정 구호와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성남시는 10월 5일 시청 안팎에서 제45주년 시민의 날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립합창단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선곡해 아름다운 목소리로 행사의 시작을 알리고 시립국악단의 설장구 협주곡으로 시민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성남시가 추구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인 아동, 임산부, 장애인, 다문화 가족, 청년, 노동자, 어르신 등 시민 대표 7명이 시민 헌장을 낭독했습니다. 지역 경제, 지역 안정, 여성 복지, 사회 봉사, 효행 선행, 보건 환경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실천한 시민 6명에게 모범 시민상을 시상하고 교육과 예술, 학술, 체육 등 재능과 열정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성남시 문화상을 수여해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된 성남 구현을 위해 실시한 주민 참여 예산 공모, 시정 구호 및 시정 방침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시민 공모를 통해 확정한 민선 7기 시정 구호, 하나된 성남 시민의 시장입니다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시정 방침을 선포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 건물 중앙 현관에 내건 시정 구호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시청 로비에서는 광주 대단지 시절을 포함한 성남시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 전시회를 열어 시민들이 성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천시가 시내버스 돌출형 번호판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부천시가 시내버스 돌출형 번호판 시범 운행에 들어갑니다. 돌출형 번호판은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 후 앞문을 열게 되면 도착된 번호판이 펼쳐져 노선 번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장치인데요. 특히 여러 대의 버스가 동시에 정류장에 정차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선 확인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우선 12-1번, 23번, 83번 이렇게 3개 노선의 84대 버스를 대상으로 돌출형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이후 결과를 검토해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인천시 소식입니다.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부평구 공직자 독서 골든벨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번 행사는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 간의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한 어울림마당에서 대회실로 장소가 변경돼 개최됐음에도 동료 선후배들이 열띤 응원을 펼쳐 골든벨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여졌습니다. 독서 골든벨은 2018 책 읽는 부평 대표 도서 평화 당연하지 않는 이야기에 대한 독서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청천보건지소 김상은 주무관이 최후의 1인으로 골든벨을 울렸습니다. 독서 골든벨에서는 문제풀이 외에도 재미있는 패자부활전 게임과 함께 응원에 참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돌발 퀴즈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독서 골든벨을 통해 공직자들이 책 읽는 문화를 선도해 자기 수양과 내면의 힘을 키우고 나아가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횡성 전통시장에서는 2018 횡성 시니어클럽 알뜰바자회가 열렸습니다. 횡성 시니어클럽이 주관하는 알뜰바자회가 지난 1일 횡성 전통시장 장날을 맞아 시장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여성복과 남성복 등 의류를 포함
신발, 모자, 냄비 등 5톤 분량의 후원 물품이 판매됐는데요. 횡성 시니어클럽 김대수 관장과 직원들이 참여해 물품 판매와 시니어클럽 홍보에 나섰습니다. 저희는 횡성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을 상대로 저희 기관이 운영되어지기 때문에 저희 이 바자회 수익금 전액은 다 지역의 어르신들 및 저희 참여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횡성 시니어클럽은 앞으로도 정기 바자회를 열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노인 일자리 참여자 복지 증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제2회 해피700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장애인들의 평등 실현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 문화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지만 모두가 한데 어울려 스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제2회 해피700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가 평창군 진부면 체육공원에서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평창군, 횡성군, 원주시, 영월군, 삼척시 등 12지회가 참석했는데요. 평창군이 주최하고 평창군 장애인체육회, 강원도 지체장애인협회 평창군 지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모두 평등한 선에서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어울림이라는 명칭이 새로 추가가 되면서 화합이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깊게 새겼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비장애인들하고 많이 어울리기 위해서 여기 명칭이 어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이 한 명씩 끼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작년보다가 저희가 오늘 좀 날씨는 안 좋은데 그래도 좀 모든 거를 보강을 많이 했고. 빗속에서도 깔끔하게 깔린 잔디 덕분에 경기는 수월하게 진행됐고 선수들은 모든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 비가 와도 아주 즐겁고 끝날 때까지 우승과 행복을 건강 모든 걸 빌면서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 같습니다. 해피700 평창 장애인 어울림 게이트볼 대회는 세계 경기 규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게이트볼이라는 스포츠 특성상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경기 방식을 똑같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덕분에 모두가 함께하고 우정을 나눌 기회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쪽 목발을 짚어도 충분히 경기가 가능하므로 장애인들은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자기의 몸 건강과 웃음, 서로 또 동호 간에 좋은 아주 이미지를 남기고 집에 들어가면 훌쩍합니다. 또 언제 또 게임이 있나 하고 바라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승자는 패자를 격려하고 패자는 승자를 축하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승패를 떠나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를 진심으로 즐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게이트볼은 누구나 쉽게 배워 즐길 수 있고 또 체력 소모가 적어 노인들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사계절 내내 경기를 즐길 수 있으며 많은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장점도 있어 평창군에서는 노인 스포츠 활동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하면은 치매 예방에 제일 좋다. 그런 거 하면은 3대가 할 수 있는 어린이서부터 할아버지까지 3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포츠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체력이 가장 소모가 적은가 하면 두뇌는 상당히 바둑 장기 이상의 두뇌를 써야 하는 이런 좋은 것이 게이트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게이트볼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사계절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나와 더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대회는 빗속에서도 선수들이 충분한 기량을 발휘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해피700 심혜인입니다. 강릉시가 출산 장려금을 최대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기준 변경과 분할 지급 관련 규정 삭제를 골자로 한 강릉시 인구 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장려금이 첫째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셋째 아이 이상은 1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분할 지급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강릉 지역 신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9월 말 현재 79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출산 장려금 증액을 통해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인구 늘리기에 힘써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충청도 소식입니다. 임업인 후계자 13개 단체와 관계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4일 임업인 후계자 13개 단체,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회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임업인의 역할 및 산림소득 향상 방안을 논의하고 임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행사는 리더십 특강, 임업 유공자 표창, 단체별 장기자랑, 임업 관련 부대 행사 등 친목 행사를 비롯해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로 가보겠습니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죠. 이번 주말 가족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제10회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효월드 뿌리공원과 원도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자연 속 효통 놀이 세상, 사랑의 효, 즐겨효, 감동해요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전국 문중 영웅 입장 퍼레이드, 화합 올림픽, 비빔밥 만들기 등 효와 우리의 뿌리를 테마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엑스포 시민광장에서는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제4회 동물보호 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독스포츠 체험과 반려동물 교양 강좌,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반려동물 OX 퀴즈 등이 마련되며 반려동물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와 체험도 즐길 수 있습니다. 10월의 첫 주말 지역축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주동물원이 10월 세계동물의 날을 맞아 환경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세계 동물의 날은 동물 보호를 위한 기념일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높이고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자는 의미로 제정되었습니다. 동물원을 찾았던 한 시민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환경 보전 및 해양동물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물원을 맞이해서 전주동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동물원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보전 실천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TV였습니다. 완주군이 딸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육성 신품종 조기 보급에 나섰습니다. 군은 단일 품종 편중 재배 문제를 해결하고 품종 다양화로 딸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내 육성 신품종인 금실의 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품종인 금실은 2016년 경남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당도와 경도가 높아 국내 관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품종입니다.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킬 새로운 품종 도입 등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JJC 전북방송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이 건립됐습니다. 총 사업비 90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1층과 2층으로 건립된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시설입니다. 전주시는 이번 건립으로 평소 체육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장애인들과
여러 동네의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자기 삶을 바꾼 도시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용 공간이 없어 스포츠 활동을 즐기기 어려웠던 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다양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스포츠 친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JJC 전북방송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방송 환영 행사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박경배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을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껏 무르익은 분위기에서 성화를 맞이했습니다. 환영 행사가 끝난 뒤 성화 주자들은 성화를 인계받아 시청 광장에서 전동성당을 지나 한옥마을 오목대 관광안내소에 이르는 성화 봉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난 3일 강화도에서 채화된 성화는 8일 전주를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이 돈 뒤 개최지인 익산시에 안치된 후 12일 익산 종합운동장에 점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JJC 전북방송이었습니다. 완주군이 완주와일드 푸드축제 기간 동안 농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1억 5,500만 원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와일드 푸드 축제장에서 80농가가 326품목을 전시 판매한 결과 1억 5,500만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축제 기간 동안 태풍 콩레이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높은 실적을 올린 것은 그동안 완주 로컬푸드를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박성일 완주 군수는 내년에는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해 로컬푸드 1번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JJC 전북방송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로 가보겠습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강관리 강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나섭니다. 광주시는 시장형, 공익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발굴해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민선 7기 임기 내에 연 3만 명 규모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결식 우려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 단가 인상은 물론 치매 어르신을 위해 치매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밖에도 마을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11명으로 늘려 배치하는 등 어르신의 여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울산시로 가보겠습니다. 울산시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49톤급 어업지도선 울산 해오르모 취향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송철호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어업인,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 보고, 명패 전달, 감사패 및 표창 수여, 테이프 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 해오르모는 설령 28년으로 노후화된 기존 지도선을 대체하기 위해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조됐으며 고속 디젤 엔진을 장착해 최대 시속 20노트까지 가능합니다. 울산 해오르모는 불법 어업 단속뿐만 아니라 해양 오염 및 적조 방제 등 각종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특히 해양울산의 미래축인 신항만 순시 등의 기능도 가능합니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취향식 이후 신항만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해상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구시로 가보겠습니다. 572번째 한글날을 맞아 세종대왕의 높은 뜻을 기리고 한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새기는 경축식이 어린이회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경축식은 한글학회 임원과 회원, 대학 교수, 학생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악협주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훈민정음 서문 봉독, 한글 유공자 표창, 경축사와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축하 공연은 지역 성악가 3명이 친근하고 아름다운 민요와 가곡을 노래해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경축식 후 어린이회관 광장과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초등학생과 외국인 대학생, 작가, 시민 등이 함께하는 한글날 기념 서예 퍼포먼스 한마당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편 13일에는 경북대 5단 교육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리고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한글 서예 작품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로 가보겠습니다. 포항시는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화합회장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오는 11월 포항시에서 개최됩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포항시는 이 포럼을 통해 신북방 정책의 핵심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인데요. 포항시에서는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포항시는 9월 19일 제1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총괄 지휘할 종합상황실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상황실은 부서별 공무원 20여 명이 상주하며 지방정부 서미트, 지방협력 포럼 출범식을 비롯한 비즈니스 및 전문가 포럼, 현장 탐방 등 주요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또한 안전과 교통, 홍보, 의전 등 분야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외교부와 경상북도, 경찰, 소방, 대학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포럼 운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에서 치러지는 최대 국제 행사인 이번 지방협력 포럼은 함께하는 한러, 함께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치러집니다. 한국 17개 광역지자체와 러시아 극동 연방관구 9개 주가 참가해 양국 지방 간 경제, 과학,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며 유라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화합회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로 가보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과거 AI 구제역 발생 사례와 국내 철새 도래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역량을 집중해 AI 구제역 유입 차단에 총력을 다합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전 시군,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등의 가축 방역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과거 AI 구제역 발생 시군과 가금 밀집 사육 지역에는 거점 소독 시설과 통제 초소를 조기에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적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부터 자체 방역 슬로건 한 단계 더, 한 발짝 먼저를 정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으로 AI 구제역 발생 사례가 없는 청정 경남을 사수한 만큼 올해도 현장 중심의 예방적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 겨울에는 양산에서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야외에서 스케이트와 썰매를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양산시는 겨울철 시민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야외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 설치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대행사 공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종합운동장과 명동공원 인접지 등 두 곳으로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들의 이용률과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이들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오는 12월 14일 개장해 내년 2월 10일까지 운영할 계획인데 이달 중 시설 설치와 해체, 운영 관리를 맡을 대행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J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선박안전기술공단 이현승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지금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해양교통안전 설립은 작년 12월 12일입니다. 그 정유서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해양의 교통의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해양안전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담 기관을 설립하자는 취지로 발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설되는 공단의 업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선박 검사와 운항 관리,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 확산, 교육에 대한 부분과 유사성과 중복성이 있고, 또 저희 공단에서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업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저희 공단에서 해양교통안전 공단의 업무를 이관받게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제 국회와 정부 그리고 유관 기관들의 긍정적인 논의가 있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뀌면 조금 더 포괄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해양교통안전공단의 구체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해양 교통량의 증가, 그리고 해양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양 활동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또 고밀도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해양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위험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해양 안전에 대한 체계를 확보하고, 또한 이제 그런 해양 사고를 막기 위한 해양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 5년간 선박의 그 척수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양 사고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국민 소득 증가가 여러 가지 이제 해양에서의 활동을 증가시키면서 이런 낚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레저 동안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해양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양 사고에 대비하고 또 해양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양 그 교통 안전공단의 필요성이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설립 후에 이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육상교통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2001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설립된 이후에 최근에는 OECD 국가 수준의 육상교통의 수준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2001년 이후에 매년 2,700여 명의 그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고,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3.1%씩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양교통에 관련된 부분은 해양수산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해양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이제 기관들의 전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 교통에 대한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해양 교통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해양 체계를 구축하고, 또 이 체계에 따라 이러한 해양 안전을 실행하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일괄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이제 기관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업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해양 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공단 설립 후 기대되는 효과는 직접적으로는 그 해양 사고의 저감과 그리고 대형 참사의 예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주제를 바꿔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레저 활동 인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는 말인데, 그 말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해양 사고는 해양은 육지와 다른 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바다는 움직이고,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바다는 급작스러운 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물에 빠지기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강풍이 불어올 때는 그 파도로 인해서 많은 위험적인 요소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저 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양 사고의 원인을 우리가 국민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이제 해양 사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또한 이제 해양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양 레저를 즐기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해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는 그리고 산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종사자들께서도 이런 해양의 환경에 대한 해양 사고에 대한 인식을 해양 사고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주의사항 잘 들었습니다. 네, 이사님 요새 청년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공단이 찾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또 이제 공단에 들어오고 싶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 팁 부탁드립니다. 항상 유익한 소식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